에티오피아에서 당신을 처음 덮치는 것은 더위도 먼지도 심지어 하늘을 찌르는 톱날 같은 산맥도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충격, 즉 당신이 인류의 첫걸음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곳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이곳을 기아와 전쟁의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기억한다. 당신은 목동이 염소 떼를 몰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 옆을 지나는 동안 흰 법복을 입은 수도사가 스마트폰 광고판 아래를 건너고 한 여인이 고요한 현대식 기차선로 옆 숯불 화덕에서 커피를 볶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시간이 당신 주위에서 휘어지고 접히고 뒤틀리는 것을 느낀다. 해가 뜨기 전 고대의 기도문이 공중에 떠다니는 동안 자동차 경적과 공사 소음이 빛과 함께 솟아오른다. 그리고 당신은 에티오피아가 단지 지도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잊혀진 수세기의 층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불안한 현재와 맞닿아 있는 교차로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늘과 심연 사이에 걸린 땅. 에티오피아는 마치 깨진 접시처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걸쳐 있다. 들어 올려지고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이 땅의 균열은 고원지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껴진다.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고도가 매우 높아 공기는 묽고 맑게 느껴지며 햇살이 따가울 때조차 아침은 서늘하고 구름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그러나 차로 오래 달리면 땅은 갑자기 대지구대로 마치 물리적인 무게처럼 열기가 짓누르는 사막과 소금 평원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 극단적인 두 지형 사이, 마을들은 경사면에 매달려 있고 메마른 갈색 언덕에는 작은 녹색 사각형들이 새겨져 있으며 아이들은 등에 땔감 다발을 지고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 해뜰 역 산등성이에 서면 깊은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에 숨겨진 교회, 그리고 모든 일이 뭔지 자욱한 중심가 하나를 따라 일어나는 작은 마을들을 향해 핏줄처럼 뻗어있는 흘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는 단 1분 만에 이 나라의 모든 역설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플라스틱 샌드를 신은 농부가 당나귀를 몰고 가고 흰 쇼루를 두른 여인이 노란 물통에 물을 담아 나르고 썬팅된 창문을 단 신형 버스가 지나가고 남자들이 나무 수레를 밀고 간다. 그 뒤로는 수세기 전과 똑같은 모습의 언덕들이 펼쳐져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생존의 모든 부분을 형성해온 무대임을 상기시켜주면서 첫 조상의 발자취. 에티오피아가 왜 그토록 오래된 느낌을 주는지 이해하려면 단지 땅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학자들이 유명한 루시라는 별명의 해골처럼 초기 인류의 유해를 발견한 건조한 계곡으로 말이다. 이 작은 뼈대는 인류가 아프리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땅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그 생각을 조용하고 완고한 자부심으로 품는 법을 배웠다. 다음으로 북쪽의 고대 악숨 왕국으로 나아가면 한때 지중해 세계, 아라비아 등과 교역했던 강력한 제국이 남긴 돌 오벨리스크, 조각된 비문, 그리고 밤낮으로 단 한 명의 수도사가 지키는 작은 예배당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을 마주하게 된다. 이야기들은 고고학과 신앙, 사실과 신화를 뒤섞는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역사와 믿음의 경계는 직선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너온 강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외 교과서에서 에티오피아는 종종 기근이나 전쟁을 담은 흑백 사진으로만 등장하지만 무너진 석주와 풍화된 교회들 사이에 서면 전혀 다른 서사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이 땅이 한때 권력과 종교,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미스터리는 어떻게 그토록 깊은 과거가 세계의 눈에는
여전히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현재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족과 언어의 테피스트리. 에티오피아는 단일한 얼굴이 아니라 수십 개의 민족 집단과 대부분의 방문객이 이름을 댈 수 없을 만큼 많은 언어로 엮인 모자이크와 같다. 분비는 시장을 처음 걸을 때 당신은 이 다양성을 일종의 음악처럼 듣게 된다. 상인들은 한 언어로 가격을 외치고 다른 언어로는 흥정하는 속삭임이 들리며 또 다른 언어로는 농담과 축복이 허공을 가로지른다. 암하라, 오로모, 티그라이, 소말리, 아파르 등 주요 집단들은 각자 고유의 역사, 영웅, 노래, 그리고 상처를 지니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쇼를 두르는 방식, 머리를 닦는 모양, 집에 칠하는 색깔만으로도 말을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어떤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달력을 따르고 연도를 다르게 세기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비유적으로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당신이 역사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선 듯한 느낌을 한층 더한다. 그러나 이 다채로운 테피스트리는 조화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긴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공유된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불만, 국경, 그리고 전투는 정치와 일상생활에 여전히 드러나는 선들을 남겼다. 표면적으로는 이웃들이 같은 가판대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며 같은 인제라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땅, 권력, 인정을 위한 경쟁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 통합과 분열의 혼합이 바로 이 나라를 그토록 복잡하고 또 연약하게 만드는 일부이다. 북, 돌, 그리고 향에 담긴 신앙.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은 교통소음이나 알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소리로 시작된다. 정교회에서 어둠 속으로 울려 퍼지는 낮은 찬송가 소리가 금속성 손종 소리, 그리고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먼 기도 요청 소리와 뒤섞여 마치 하늘 자체가 귀 기울이는 듯 고요한 공중에서 겹쳐진다. 기독교는 이곳에 매우 일찍 전래되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고유의 의식, 음악, 예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랄리벨라의 암굴 교회에 들어서는 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속삭이는 목소리, 촛불에 희미하게 비친 성화상, 그리고 망치로 두드려 만든 고대 십자가를 든 흰 천을 두른 사제들로 가득한 조각된 산으로 들어서는 느낌에 가깝다. 신자들은 문간에 입을 맞추고 돌에 이마를 대며 축제 기간에는 화려한 색상의 우산 아래에서 교회 주위를 돈다. 그리고 향 냄새는 마치 헌신의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다. 동시에 이슬람은 동부와 여러 도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기도원은 가득 차고 시장은 두 종교 달력에 의해 형성된 리듬으로 고동친다. 한편 성인, 정령, 신성한 나무를 섬기는 더 오래된 신앙들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조용히 배경에 남아있다. 이곳에서 신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걸치고 인사말로 말하며 옷에 수놓고 미니버스 창문에 그려진다.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더 위대한 존재가 먼지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이끌어주거나 적어도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외부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관습들.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외국인에게 일상생활은 처음에는 신비롭고 때로는 매력적이며 때로는 위협적이고 종종 완전히 오해되는 몸짓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얼굴 문신,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 또는 조개 껍데기와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를 통해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서양 방문객의 눈에는 단지 기이함이나 고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착용자에게 각각의 표식은 혈통, 신앙 또는 통과 의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특정 남부 부족에서는 젊은이들이 가족과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줄로 늘어선 황소들 등 위를 알몸으로 달리는 성인 의식을 치르는데 만약 떨어지면 단순히 창피한 것을 넘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나약함의 징표로 여겨질 수 있다. 도시 가정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예절이 그만큼 엄격할 수 있는데 음식이나 커피를 거절하거나 어른들께 제대로 인사하지 않으면 수줍음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 개념조차 탄력적으로 느껴져 약속이나 모임이 방문객이 예상하는 것보다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상 체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낭만적인 의미 없이 손을 잡고 걷는 방식이나 애정과 신뢰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여주는 구루샤 관습과 같은 사소한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관행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벅찰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커피, 인제라, 그리고 공유 쟁반. 만약 에티오피아에 뛰는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소박한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숯불, 화덕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녹색 커피 생두가 팬에서 천천히 볶아지고 그 연기 냄새가 하루의 모든 순간에 스며든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한 목동이 자신의 염소들이 새빨간 커피 체리를 먹고 난 후 유난히 활발해지는 것을 처음 발견한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 땅이었다. 그 순간부터 이 식물은 결국 지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이 음료는 여전히 연료라기보다는 의식으로 취급된다. 손님 앞에서 생두를 씻고 볶고 갈아서 내리며 작은 잔에 3번에 걸쳐 커피를 제공하는데 각각은 더 약해지지만 더 사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방문을 몇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공유된 의식으로 바꾼다. 음식도 공동체라는 같은 논리를 따른다. 작은 테프 곡물로 만든 크고 스펀지 같으며 시큼한 맛이 나는 넓적한 빵인 인제라를 쟁반 위에 펼치고 그 위에 스튜, 채소, 렌틸콩, 소스 더미를 얹는다. 모두가 같은 판 위에서 손으로 먹고 조각을 뜯어 퍼 담으며 이야기하고 웃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은 거의 벌처럼 느껴진다. 수도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 부드러운 조명, 빠른 인터넷을 갖춘 새로운 레스토랑과 카페가 생겨나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메뉴를 보고 라테 아트 사진을 올리지만 그곳에서조차 테이블 어딘가에는 커피와 인제라가 여전히 그 기본 형태를 잃지 않은 채 나타나 한 번에 공유된 한 입과 한 번에 느린 한 모금으로 미래를 과거에 단단히 연결한다. 땅의 아름다움과 잔인함. 에티오피아의 풍경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엽서들을 이어 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혹독함 사이의 대조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이다. 고원지대는 공기가 상쾌하고 농작물이 심어진 계단식 밭이 언덕을 따라 구부러져 있으며 작은 돌집과 풀을 뜯는 동물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산 고갯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멀리 뻗어 있어 마을들이 녹색과 갈색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은 색깔 사각형처럼 보이며 이는 평화롭고 영원하게 느껴지는 장면이다. 그러나 북동쪽의 다나킬 함몰지로 이동하면 갑자기 소금 평원, 화산 광물로 인한 넌빛 노랑과 형광 녹색의 웅덩이, 그리고 연기나는 분화구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유인지역 중 하나로 묘사되며 아파르족 사람들이 잔인한 태양 아래서 소금 덩어리를 캐고 하얗게 빛나는 공허를 가로지르는 낙타 대상,
두이 샹을 이끌며 위험을 생계 수단으로 바꾼다. 시미엔 산맥에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아찔한 깊이로 떨어져 나가고 그 가장자리 가까이에 겔라닥 에코 원숭이들이 앉아 서로 털을 골라주고 풀을 뜯으며 아래의 시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한편 수염수리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는 기류를 타고 조용히 활공한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움은 끊임없는 위험을 숨기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토양이 침식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때 공동체를 먹여 살렸던 바로 그 땅이 그들을 배신하여 가족들이 식량이나 일자리를 찾아 먼 거리를 걷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에티오피아의 자연은 단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매 계절마다 협상해야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아디스 아바바, 부서진 시간의 도시.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모든 교차로에서 시대 간의 충돌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누군가 같은 스크린의 두 개의 다른 영화를 상영하려는 것 같다. 시내 중심계는 유리 타워와 반짝이는 본사 건물이 솟아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양철 지붕, 나무 울타리, 그리고 먼지투성이 골목으로 정의되는 낡은 동네 위에 있다. 새로운 경전철은 방수포 위에 채소를 펼쳐놓은 노점상과 선로 옆을 맨발로 달리는 아이들 옆을 스쳐 지나간다. 한 거리에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 배낭을 맨 대학생, 그리고 건설 크레인을 볼 수 있는 반면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여자들이 가파른 언덕 아래로 무거운 땔감 더미를 나르고 남자들이 소박한 벤치가 놓인 작은 카페 앞에 줄을 서 있으며 맨발의 구두 닦이들이 나무 상자를 규칙적으로 두드린다. 밤이 되면 PC방은 파란 불빛으로 빛나고 스마트폰에서는 세계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지만 예고 없는 정전은 여전히 도시 전체 구역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밤이면 도시는 다시 촛불의 빛과 등유 냄새 속으로 움츠러든다. 젊은 세대에게 아디스는 가능성과 좌절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들은 공부하고 직업을 꿈꾸며 패션과 음악의 국제적인 유행을 따를 수 있지만 동시에 실업, 치솟는 생활비,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협상되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과 씨름한다. 방문객에게 수도는 혼란스럽고 매혹적인 곳이며 시간이 조각난 것처럼 느껴지는 도시다. 각 동네는 저마다의 속도, 저마다의 연대, 그리고 때로는 저마다의 세기를 간직하고 있다. 빈곤, 갈등, 그리고 이탈의 그림자. 시장과 축제의 생생한 색채 뒤에는 에티오피아가 벗어날 수 없는 더 침울한 색조가 놓여 있다. 그것은 빈 접시, 마른 우물,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바라레루 이야기 속에 쓰인 현실들이다.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이 진흙과 나뭇가지로 만든 소박한 오두막에 살며 그들의 삶은 파종과 수확의 리듬에 묶여 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해충이 나타나면 그들과 굶주림 사이에는 안전망이 거의 없다. 아이들은 먼 거리를 걸어 학교나 급수장으로 가고 그들의 발은 먼지투성이이며 공책은 얇다. 과거의 기근은 국가적 기억과 세계가 에티오피아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비록 나라가 변했지만 극심한 기후, 인구 압박, 그리고 불균등한 발전은 여전히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토지, 정치 권력, 정체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촉발된 오래되거나 새로운 갈등들이 가족들을 집에서 내쫓고 수천 명이 잃어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매달려 임시 거처에서 사는 캠프를 만들어낸다. 많은 젊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은 그들을 떠나게 만든다. 그들은 걸프 국가, 유럽 또는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데 이 여정에는 미립국 브로커,
위험한 사막 횡단 또는 초만원의 보트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공담 뒤에는 착취, 구금 또는 해상에서의 상실이라는 이야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남겨진 부모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종종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렵다고 말한다.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을을 떠나 걸어가는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에티오피아의 영혼. 결국 에티오피아를 단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하려고 하면 그것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이곳은 맹렬히 자랑스러우면서도 깊이 상처 입고 고대적이면서도 불안하며 많은 이들에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기억, 음악, 그리고 의미에서는 풍요로운, 동시에 여러 가지이기를 고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고원 언덕에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가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 경사면의 교회들은 새떼가 머리 위를 맴도는 동안 종을 울리고 작은 집에서는 커피 볶는 냄새가 흘러나오며 아이들은 낡은 공을 쫓아 먼지 나는 길을 달려 내려가며 웃는다. 그 순간 고난은 끈질긴 일상의 옹이 뒤로 사라진다. 이곳 사람들은 통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땅이 완전한 식민 지배에 저항했다는 사실. 조상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단단한 바위를 깎아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많은 현대 국가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알매서 형성된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그 이야기에 갇혀 있지 않고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머릿속에는 집세와 학비 걱정을 하며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끝없는 희망의 목록을 품고 걷는다. 에티오피아는 과거가 결코 당신 뒤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곳이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뒤로 잡아당기지만 항상 존재한다. 일단 이곳에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고 나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그 긴장감을 지니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인류의 요람이면서 동시에 투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울리고 역사와 흥미로운 장소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